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라고 하는데요. BI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BA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고요. 특히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인공지능 AI라고 부르는데 이 AI와 그 다음에 기계학습,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계적 방법, 기계학습적 방법, 데이터 마이닝 방법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석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I와 BA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A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비즈니스 분석을 BI가 다 포함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BI와 BA를 좀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인프라라는 의미로 요즘 많이 쓰이고요. 그 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분석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역할은 그 올랩이라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분석 처리하는 실시간 분석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분석 처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및 리포팅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정리 요약하는 정도 수준의 우리가 그 분석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BA라고 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렇게 우리가 BA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들, 기법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수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수리적 모델, 통계 기법, 또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부르는 포괄적인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데이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 요약한다 그랬죠. 우리 기업의 그 하이라키컬한 내용에서 보면 제일 밑에 TPS, MIS, DSS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제일 밑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그 실제 업무한 데이터들을 정리 요약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정형화된 리포트, 그죠? 월별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주별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보고서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B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리포트, 비정형화된 리포트, 그 다음에 올랩,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한 요 정도 수준까지를 우리가 B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시계열 예측 모델, 최적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B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BI 정도 수준 또는 이 전체를 우리가 BI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다양한 모델 기법들, 통계 기법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와 BA를 구분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분석 플랫폼 이런 인프라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인프라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 정형 리포트를 도출해내거나 아니면 올랩 정도 수준에서의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A 분석 도구에서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BI하고 BA가 혼용돼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구분하는 거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을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분석을 BI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뭐 올랩하고 보고서 도구들은 BI에 속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BA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모형 통해서 BI를 통해서 비즈니스 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기업에서 이러한 전략, 성과 관리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플랫폼이 있죠. 우리 MIS, DSS, ESS 요 플랫폼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고서나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이 데이터들이 인프라에 저장이 되고 분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들이 결과로 보고가 되고 이러한 보고들은 플랫폼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사용자한테 보여지고 이런 일련의 그 시스템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데이터들이 쭉 쌓여 있고요. 이런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하드업에 이렇게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드업에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 내용들이 데이터 내용들하고 정형화된 데이터와 이러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모여서 빅데이터 하드 클러스터에 모여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데이터 마트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개념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로 이 데이터를 옮겨 놓고 우리가 분석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에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이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 ERP라고 불렀죠. 그래서 ERP는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션이 중요하다 그랬죠. 트랜잭션, 거래 처리가 중요하고 정형화된 데이터. 그래서 ACID라 그래서 이런 그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ERP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ERP는 실제로 기업에서 현재 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업무들이 이 ERP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가 처리가 되고요. 그런 ERP 시스템에 처리된 업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계속 쌓여 있으면 옛날 데이터들은 우리가 필요 없어지니까 옛날 데이터들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가 옛날 데이터들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라고 부르는 것처럼 데이터 창고, 웨어하우스라는 게 창고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창고에다 저장해 놓는데 어떻게 저장해 놓냐면 지금 우리가 운영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여러분들이 ERP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실제 데이터들, 그 실시간 사용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계속 쌓이게 되고 여기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버리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쪽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안에 여러 가지 고객에 관련 내용들이 이제 분산해서 우리가 관리가 되는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창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필요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창고에다가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하듯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실무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실제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그 관리하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그 실제로 현재 과거 데이터들이 이렇게 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로 과거 데이터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분석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업무 데이터베이스에서 ERP에 있는 내용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 데이터에 쌓여 있으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옮겨놔야 됩니다. 그럴 때 ETT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앞자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변형하고 여기 집어넣을 때 변형하고 트랜스포트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서 처리된 내용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렇게 통합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통합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업무 데이터베이스,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업무를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이 안에서 막 분석하고 이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은 업무를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려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옛날 데이터들 또는 뭐 몇 년치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야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보관해 놓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규칙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아까 전에 ETT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기업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보면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데이터들이 쭉 우리가 저장이 되게 되면, 옛날에 있는 데이터들은 말하자면 성별을 남자, 여자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1, 여자는 2 숫자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영어로 MF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가 뭐 저장이 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 말고 우리가 다른 데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를 끌어다가 쓴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성별이라는 데이터로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 관리할 때 데이터베이스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 분리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하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통합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하고 ETT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럼 이제 이거를 남자, 여자를 어떻게 정리할지, 통합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뭐 이런 다양하게, 즉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그 저장이 돼 있던 이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ETL 흐름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 ETT 또 ETL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영업은 영업 데이터베이스, 경영 데이터베이스, 뭐 시설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추출해내죠. 추출해내서 수집, 통합, 요약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ETL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TL 또는 ETT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보관을 해요. 자,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보관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또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할 때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니까 좀 쪼개서 관리를 별도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마트는 말 그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구역을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초점을 가지고 조직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매월 일정한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또 특정한 본인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또 추출해내서 분석을 하고 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부서에서는 ABC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매일 또는 매 분기마다 또는 매 주마다 또는 매 월마다 분석에 사용하니까 여기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통합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정한 데이터만 필요한 부서에 따라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정 부분을 떼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 CRM 시스템입니다. CRM이라는 거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BA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객 분석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여요. 대부분은 이제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고객을 많이 분석을 하겠죠. 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 즉 빅데이터 분석 또는 BA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름을 CRM의 이름 중에서도 우리가 어널리티컬 CRM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CR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퍼레이셔널 CRM은 우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ERP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운영 시스템이겠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CRM하고 연결된 파트다 보면 주문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영 시스템, 우리 현재 ERP라든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있는 데이터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과거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넘겨줘서 여기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옛날 데이터부터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년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년치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널리티컬 CRM, 즉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요. 이런 분석할 때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통계 분석 기법, 데이터 마이닝 기법, 그 다음에 기계학습 기법,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 마트로 쪼개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현재 운영하는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계속 히스토리컬하게 과거 데이터가 계속 누적돼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우리 분석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객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문 정보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서마다 요청하는 게 틀리겠죠. 아, 우리는 이런 걸 분석해줘, 또는 우리는 이런 걸 원해.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 운영하다가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로부터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이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자, 그렇게 도출해낸 내용들이 실제로는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런 규칙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오퍼레이셔널 CRM 쪽에다가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파트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분석이 돼서 넘어오면 세일즈 오퍼레이션 오토메이션 이런 거를 세일즈 오퍼레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러면 어떤 고객한테 세일즈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여기서 파악된 이런 규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시스템에다 구축을 해주면 결국은 여기 있는 시스템이 다시 이 운영 시스템에 반영이 돼서 또 우리가 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CRM에서 현재 운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잘 관리를 하고, 이런 관리된 데이터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거기서 쌓여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시스템에다가 다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루프라고 하거든요.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로부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쌓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로부터 숨겨진 패턴과 규칙을 우리가 찾아내기 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고요. 필요하면 만약에 데이터 마트로 우리가 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트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쌓여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규칙들과 패턴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마이닝은 뒤에 가서 다시 또 우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지식을 추출해내는 일련의 과정들,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마이닝을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되겠죠. 분석 기법들, 통계적 기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계학습 기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추출해내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이 저장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규칙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활용하려고 하는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예제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통합돼서 데이터 마트로까지 운영되고 이런 전체적인 복잡한 우리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I 도구 사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BI는 우리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랑 좀 구분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깊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있는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 리포팅 툴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SAP라는 곳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툴, 그래서 데이터 여기 보시면 연도별 데이터, 카테고리별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하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리포팅하게 딱 정리가 돼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엑셀 사용하신 분들은 엑셀에서 피벗팅 기능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사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툴들이 있어서 자,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데모가 있어서 어떻게 클릭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보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BI의 목적입니다. 자, 이 BI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리포팅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이 BI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BA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닥쳤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이 BI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리포팅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어떤 현황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또는 기본적인 리포팅 기능들은 BI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좀 복잡한 작업, 복잡한 분석, 우리가 어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일어날 경우에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BA는 뒤에 가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뒷부분에 가서 배울 거고요. BI 중에서 BI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I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올랩,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하는데 올랩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에서 나온 것처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는 기법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바로 시스템에서 클릭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스템에서 정형화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BI 시스템에서 이런 내용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산 보고서,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보고서, 대시보드, 뭐 쿼리, 드릴 다운, 뭐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올랩입니다.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말은 실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은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차원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의 축을 차원이라고 하는데,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3차원까지 쓰죠. 그래서 1차원, 2차원까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실제로 시각적으로 하면 3차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1차원, 2차원 또는 3차원까지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홍길동이 판매한 그 판매량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영업사원 중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만 체크를 하면 홍길동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이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19, 26, 20 해서 요 데이터들이 다 통합이 돼서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더 관심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요. 그럼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우리 홍길동이 3월에 판매한 우리 판매량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요 파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19, 15, 20 해서 54만큼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쪼개고 싶어요. 우리가 월로 쪼갰으니까 1차원, 2차원, 차원이 2개니까 2차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싶어요. 상품별로 또 쪼개고 싶어요. 그럼 3차원이 되겠죠. 3차원이 되면 홍길동이 3월에 콜라를 판매한 판매량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19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올랩에서는, 우리 올랩 시스템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차원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시스템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차원에 우리가 나왔던 그 결과들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랩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서메이션, 즉 합계를 내거나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쪼개서 실시간 현황들을 파악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랩입니다. 온라인으로, 즉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다만 이런 온라인 올랩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뭐냐면 좀 더 깊게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리포팅 기능 정도의 우리가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요. 이 사례를 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 보고서, 매개 변수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클릭하면은 우리가 차원별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값, 즉 사용자가 누군지 또는 판매원, 영업사원이 누군지 또는 몇 월 달인지 이런 걸 체크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값들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기존의 올랩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엑셀에서 보면 피벗 테이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형태처럼 이렇게 뿌려지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쿼리나 검색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쿼리를 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쿼리 검색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어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짜지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SQL 언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 난이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드릴 다운, 드릴 업을 하는데, 드릴 다운이라 그러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경기도 그러면 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경기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또 무슨 시별로, 경기도에도 시가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고양시도 있고요, 성남시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쭉 분리를 해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드릴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구분을 하고 각각의 디테일하게, 클릭하면 또 밑에 또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또 클릭하면 그 밑에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위 기간으로 계속 분리 분석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경기도에 있는 디테일한 그 시들로 보고 싶으면 클릭하면 경기도에 있는 시들로 쭉 분리가 돼서 또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또 쫙 뿌려지고요. 요 밑에 또 나오고, 요걸 또 클릭하면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하면 또 보여지고, 클릭하면 보여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드릴 다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내용을 서메이션에서 또 올라가고, 서메이션에서 또 올라가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드릴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릴 다운, 드릴 업 이런 기능들이 BI 분석 도구에, 또 올랩 도구에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피보팅도 볼 수가 있고, 서로 간에 우리가 드릴 어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간에 그 시와 그 다음에 이 상품 군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드릴 다운, 드릴 업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what-if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을 이렇게 얼마나 올리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델이. 그래서 어떤 값들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또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시간을 오래 들여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예측 분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이 만들어져 있으면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이런 모델,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어떤 값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넣어야 되겠죠. 그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놓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또는 BA, 비즈니스 분석, BA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실제로는 어렵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BA가 어떤 거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BI, BA 중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우리가 간단하게 올랩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리포팅 기능이라든가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BA는 시스템 상에서 거의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형화된 리포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우리가 하기보다는 이미 다 만들어져서 월별 보고서, 주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그 MIS, TPS, MIS, DSS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다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필요하면은 이런 BA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버튼 몇 번만 눌러도 이렇게 리포팅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포팅, 간단한 우리가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직면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직면을 하게 되면 이런 간단한 우리가 그 실제로 매일매일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답을 도출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이후 시간에 이제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